2020년 3월 29일 새벽 5시입니다. 3월 27일 날 김호준 다스베이다를 보고 그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호준의 논리는 진보 진영표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제로석 게임이고 대중은 대세에 따르기 때문에 흩어지면 그 효과는 반감되어 오히려 전체 파이는 50%인데 40%, 45%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역량을 한 곳에 모아야 시민당이냐 열린당이냐 지지다 싸우기 때문에 이게 가장 나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역대 선거 중에 단 한 번도 민주당은 자기 지지율보다 10% 많게는 20% 적게 비례투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20대 선거인데 110석이 지역구고 비례대표는 13석에 불과했습니다. 새누리당에게 이겼지만 비례대표는 4석이나 적었다는 겁니다. 그 4석이 어디로 갔냐? 정의당, 국민의당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투표에 3위를 했습니다. 3위. 그리고 이게 20대입니다. 20대. 저번 때 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18대고요. 19대 선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19대 선거도 보면 새누리당이 127석, 비례가 25석, 민주통합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106석, 그리고 비례가 21석이 받았습니다. 보면 통합진보당이 6석을 받은 겁니다. 10%나 받았죠. 제 생각엔 5% 정도는 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바로 17대 선거입니다. 이때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받았죠. 그리고 한나라당은 121석을 받았습니다. 이때 비례투표가 38%를 받았습니다. 근데 의석수 129를 나누기를 하면은 43%가 됩니다. 점유율이 43%가 됩니다. 그러면은 5%는 어디 갔나? 민주노동당 쪽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13%가 나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당이 이 비례 파동 나기 전에 1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7%가 나오고 있죠. 바로 민주당에서 항상 5%는 민주노동당에게 줬다는 뜻입니다. 이게 역대 선거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정의당과 다른 진보 우리 우군을 키우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는 항상 진보 계열 쪽에다가 투표를 했습니다. 정의당에는 안철수를 찍었다는 거죠. 20대 총선으로 봐도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가 합치면 6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김호준을 말하는 대세의 여론을 편성한다는 말은 틀린 겁니다. 아까도 보였듯이 25%, 24%인데 또 파일을 합치니까 60%가 넘지 않습니까? 한 곳에 몰빵하지 않아도 대세는 60%라는 겁니다. 오히려 열린민주당이 민주당 표 중 정의당으로 가는 표와 안철수로 가는 표를 흡수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정의당과 안철수가 남이 되었습니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그 표를 가져오면
민주당이 득이 되면 득이 되지 해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민주당 단 한 번도 비례투표 40%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20대 총선 때 지역구는 1등 했지만 비례는 3등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전부 다 민주당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미통당을 싫어해서 찍는 겁니다. 민주당을. 좋아해서 찍는 사람은 25% 남짓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20대 총선 때 보여줬죠. 25% 나온 거. 민주당만 있으면 절대 지금 지지율만큼 비례가 안 나온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오히려 열린민주당을 합쳤을 때 민주당 지지율 40%보다 많은 50%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또 열린당, 시민당이 싸워서 지지율이 내려갈 것이다. 저는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시민당과 열린당은 홍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비례정당과 기존의 정당 당명에 달라서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모릅니다. 지금 그게 어느 정당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자유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집안 싸움이 나면 언론들이 홍보를 해줄 거 아닙니까? 집안 싸움 났다고. 왜냐, 언론은 민주당 편이 아닙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4분 났다고 대서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홍보가 됩니다. 어차피 미통당 싫어하는 사람들은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안철수나 민주당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해야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는 미통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겠냐 이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민주당 지지자는 미통당의 대안 세력으로 민주당을 찍는 거지 미통당과의 충성심과는 다릅니다. 미통당의 충성심은 나라 팔아먹어도 찍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 증거가 지금까지 비례 여성은 항상 지지율보다 적게 나왔다는 겁니다. 답답한 민주당이 싫어서 열린민주당, 정의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이후 합당이 안 된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분화의 씨다. 정의당 표가 열린민주당이 가져오지 못한다. 외연 확장이 어렵다. 이게 바로 김어준 총수가 했던 말입니다. 총선 이후 합당이 어렵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합당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례 없이도 무조건 1당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통당, 미한당이 합당해서 1당이 된다? 이것이 바로 제가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민주당은 어차피 7석 아니었습니까? 10석은 정의당한테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게 바로 더불어시민당의 설계 아니었습니까? 열린민주당이 문재인에게 협조를 잘할까요? 정의당이 문재인에게 협조를 잘할까요? 애초당 7석으로 1당이 되냐 안 되냐 따졌다면 정의당을 끼워놓지 말고 미통당처럼 1번부터 비례를 넣었어야죠. 그래서 17대 17로 1당 여부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7대 17로 고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정의당이 10석을 주고 시작했는데 선거 끝나면 1당이 안 된다. 이게 바로 어느 도단 아닙니까? 그럼 정의당은 합칠 생각이었습니까? 민주당이? 이게 바로 제가 화나는 지점입니다. 정의당이 만약 민주당이 위기일 때 합당을 안 하거나 협력을 안 하면 지금 민생당 보십시오. 적골하지 납니다. 박지원도 지금
이번에 당선 안 됩니다. 왜냐? 문모닝 했지 않습니까? 박지원이가. 문재인 내내 문재인 발목만 잡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기억을 못할까요? 열린민주당 사람들이 바보들만 모였을까요? 민주당보다 더 진한 친문 인사들인데 왜 배신을 지금부터 걱정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자기 정치 인생을 끝내고 지금 민생당이 겪는 지지율 1%대를 그대로 겪을 게 뻔한데 민주당이 문재인 등 뒤에 칼을 꽂겠습니까? 특히 정봉주는 다음 보궐선거를 노리고 있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의 척을 쥐고 정치 인생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낙연도 문재인 효과로 지지율 1위라고 봅니다. 유일하게 문재인 그늘을 벗어나서 자기 정치로 13% 얻은 정치인은 이재명이 유일합니다. 이재명은 지금 만약에 창당을 해도 13%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낙연이 창당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지지율 30%가 나올까요? 택도 없습니다. 열린민주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이것보다 훌륭한 의원이 없는데 마치 옛날에 안철수 당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는 이재명과 같은 독립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봉주가 문재인 등 뒤에 칼을 꽂고 독립적인 정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어준이 말은 완전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물론 내년 보궐선거에서 분화의 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정의당은 괜찮습니까? 정의당도 없애야지 않겠습니까? 정의당이야말로 정말로 민주당이 보면은 분화의 시인데요. 왜 민주당만 보류가 돼야 하고 민주당만 있어야 합니까? 열린민주당이 정의당의 표를 못 가져온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5% 정도는 항상 정의당을 찍었다고요. 그게 13% 나오던 지지율이 지금 6%, 7%로 떨어졌고 열린민주당이 13%를 차지했다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민주당 표가 정의당으로 가는 것을 열린민주당이 막았다는 겁니다. 이게 외연 확장 아닙니까? 민주당 1당이 어렵다. 이게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17대 우리 당이 152석 가반을 얻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뭘 할 수 있었습니까? 공수처를 통과했습니까? 개헌을 한번 4년 중임제 노무현이 그랬죠. 지방 총선하고 대통령 선거가 거의 20년 만에 한 번 오는 절호의 기회다. 같이 선거를 치르자. 그래야지 이 막대한 선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사업법 개정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단독 가반이 되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180석이 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파트너 교섭단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4+1이 있었기에 미통당을 왕따시키고 유치원 3부 공수처 지금 거지 같은 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파트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파트너. 민주당 혼자서 150석을 얻는다 해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열린민주당이 없다는 가정하에 민주당이 150석 1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석 미통당과 제3당 미안당이 20석 교섭단체가 생겼다고 했을 때 또라이 2명과 민주당은 교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7대 박근혜가 하나만 있었지 21대는 박근혜 둘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2대2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정의당보다 훨씬 문재인 친위대 열린민주당이 낫지 않은가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시민당이 3번부터 10번까지 갈 곳이 없습니다. 김어준이 말한 7석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여기 시민당에서 3번부터 10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민주당으로 안 가고. 그러면 7석 확보됐으니까 일당 되겠네요. 어차피 그 앞에 10석 정의당이 줄 거 지금 민주당이 다 가져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당에 아무 상관없네요. 김호준의 고뇌를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 열린민주당의 김진애라든가 안홍구 뭐 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은 김호준이가 키웠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호준의 아픔을 저는 느꼈습니다. 다음 기회라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김호준은. 민주당은 무조건 조용조용 언론에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발 내딛는 게 너무 무겁습니다. 특히 조국 사건에 의해서 무조건 회피하고 피하고 침묵만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사람 중에서 조국과 관련된 거나 조국을 옹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받아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무소속이 아닌 다음에 다음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압도적 다수당으로 문재인을 지키자. 그렇게 위해서라도 무조건 교섭단체 2대1을 무조건 구도를 만들어 놓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한당과 미통당이 합당할 수도 있고 합당 안 하고 모자라는 의석수를 미통당이 미한당에게 꼬아줘서 교섭단체 2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1중대 2중대에서. 그래서 2개의 교섭단체로 문재인을 압박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미통당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번에 보십시오. 지금의 4+1이 미통당을 왕따시키니까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미통당이. 그래서 미통당은 자기 우군 세력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 생각은 미한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서 같은 우군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대1로 압박할 거랍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또 끌려다녀야 됩니까? 이게 문재인을 지키는 겁니까? 열린민주당이 일단 20소 교섭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대2 구도로 만들어 놓고 합당을 할지 안 할지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의당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민생당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디를 믿습니까? 그러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린민주당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정의당 교섭단체보다 문재인 친이 된 열린민주당이 교섭단체 된 게 훨씬 우리 민주당한테 낫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